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상장 폐지 예정인 코인을 들고 있을 때의 대응 방법과 가져야 할 마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거래소를 제외한 곳의 상장 폐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이 바이낸스 중에서도 USDT 마켓입니다. 그리고 업비트, 코인베이스의 상장 폐지는 굉장히 뼈아프고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USDT 마켓이라 했는데요. 바이낸스는 뭐 USDT 마켓, DC 마켓, BUSD 마켓, 비트코인 마켓, 이더리움 마켓, 굉장히 많은 마켓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게 USDT 마켓.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바이낸스에서 최근에 6월 17일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오미세고, 웨이브, 그리고 이 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넴코인까지 4개의 상장 코인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미세고 여기 보시면 USDT 마켓이죠. 그리고 웨이브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TRY 마켓 등등이 있지만 USDT 마켓이 상장 폐지됐기 때문에 치명적이었고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속보가 전해지자마자 이제 업비트에도 한때 핫했던 러시아 코인이죠.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넴코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한때 뭐 에어드랍이다 뭐다 하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웨이브도 주의 종목, 넴도 지금 주의 종목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한국에서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낸스 상장 폐지로 인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전성기로만 보면요, 넴이나 웨이브를 훨씬 능가했었던 오미세고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업비트에서조차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게이트아이어에서 찾아보니까 네임이나 웨이브랑 별반 다르지 않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 CEO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 코인 왜 상장 폐지됐어? 이유라도 좀 얘기를 해봐 하니까 이 CEO라는 분이 하는 말이요. 나에게 이유를 묻지 말라. 다만 바이낸스와 아무런 불만은 없다. 이런 뭐 본인 할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말만 들어놓는, 내 말만 하는 분들, 지금요, 왜 사람들이 이분에게 물어봤을까요? 지금 답답하잖아요. 상장 폐지 이유를 좀 얘기해라. 그러면 설사 모른다 하면요. 모르는데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항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소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나는 불만이 없고요. 나에게 묻지 말며 신제품 개발, 나 내 할 일만 하겠다.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참 책임감 없는 모습인가. 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요. 넴이라는 코인은 과거에 뭐 이름이 한두 번 바뀌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름이 넴일 텐데요. 사실 1년 전부터 그렇게 활동이 좀 끊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나 트윗을 알아보니까 23년도 9월이 마지막 트윗 활동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활동이 거의 없더라. 그리고 오미세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화려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그리고 컨셉도 괜찮았던 코인입니다. 이거는 Unbanked Banked라고 하면서 오픈 결제 플랫폼, 그러니까 은행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갑을 갖추고 있고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테마도 괜찮고 뭐 내용도 괜찮은 실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전에서 찾아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한때 저도 뭐 2만 원, 3만 원대 뭐 사고 팔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때 시가총액이 4위까지 갔던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가장 먼저 10억 달러 가치를 이제 이더리움 프로젝트 중에 돌파를 했었고요.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과 게빈 우드가 고문으로 활동을 하는 등 굉장히 주목받고 컨셉도 괜찮은 이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예전에 뭐 골렘이란 코인도 소개해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다시 얘기하면 운이 없으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코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코인베이스에서도 종종 많은 코인들을 상장 폐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한때 뭐 아이슈타임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잡코인도 상장 폐지를 뭐 24개였나요? 막 한 번에 상장 폐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뼈아팠던 건 엔진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저도 뭐 100원, 200원 할 때 사서 코인을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게임 코인이긴 하지만 작년 9월 달에 해서 워나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업비트에서 되어 버렸습니다.
100원, 200원 하던 게 뭐 한 7,000원 가까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21년도 굴장 때요. 그러나 화려함을 뒤로 하고 결국 BTC 마켓에서는 명맥을 지금도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원화마켓 상장 폐지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인베이스에서는 비트코인 SV가 이제 작년 11월부로 해서요,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24년 1월 9일부로 지원을 중단한다는 뜻인데요. 정확히는 21년도에 이미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코인 보관은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게 이제 보관조차 하지 마. 뭐 내년, 그러니까 24년 1월 9일부터는 나가세요, 방 빼세요 하는 발표를 작년 11월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좀 보면요. 엔진코인 정말 그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여기 제가 뭐 작년 9월쯤에 상장 폐지했던 걸 표시를 해봤거든요. 상장 폐지 되자마자 크게 떨어지는 모습. 비록 뭐 한두 번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탈출 기회를 주긴 했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 비트코인 SV는 굉장히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상장 폐지빔, 줄여서 상폐빔이라는 게 있었죠. 아마 오래된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상장 폐지는 악재니까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 발표가 나자마자 막 확 솟구치는 일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큰 고래들,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코인을 들고 있는 홀더가 있으면 그 중에서 업비트,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요. 이 큰 고래도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악재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본인의 모든 돈을 동원해서 그 코인 값을 크게 끌어올려 버립니다. 왜요? 개미들 태우려고요. 개미들을 태워서 본인의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게 한국인들만의 정말 특이한 행사인데 이게 사실 운 좋게도 BSV라는 코인에서 일어났었죠. 여기 제가 화살표 표시한 게 올해 1월 9일자 이제 상장 폐지되는, 그러니까 거래 지원되는 시점이었는데 이거 발표되니까요. 사실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이제 끝나기 직전에 뭐 12월 말부터 엄청난 펌핑이 나오면서 개미들을 꼬셔서 이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수월하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팔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코인을 만약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큰 뭐 하나를 걷어갈 수 있다, 뭐 얻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선택이 남의 선택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요. 이게 인정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아, 내가 이 코인으로 수익 볼 수 없구나. 그리고 본전도 보기 어렵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판단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하이 리턴도 나오지만 하이 리스크도 확률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놔두고 하이 리스크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 코인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 컨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이것도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하는 건요.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다시 드리면요. 비트 이더를 투자한다는 말은 저는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실패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뭘로 실패했을까요? 대부분 알트코인으로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패를 안 하기 위해 비트 이더를 샀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나 힘 다 빠졌어요. 욕심 다 없는 상태에서 투자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비트 이더를 샀다는 게 이제 힘 없고 욕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뭐 운동선수든 투자든 이런 사람은 이겨내기가 어렵다. 자,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 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의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적당히 튈 때 매도하고요. 그냥 다른 거 사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튈 때는 굉장히 어렵죠.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뭐 좀 펌핑이 나온다든지 좀 뭐 올라갈 때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하나 다른 비유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있고요. 예술성 높은 뭐 음악을 하는 천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PD 또는 투자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요. 어떤 쪽에 투자를 할까요?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중가요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물론 가수는 뭐 예술성,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가수가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대량 채택될 만한 거, 흔히 얘기하는 지금 뭐 엔비디아다, 테슬라다, 애플, 전 세계 주식 하는 분들이요. 다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채택을 하고 이거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우상향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3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그럼 뭘 의미하느냐? 대량 채택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장 폐지 됐는데도 열심히 개발하고 뭐 해서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예외인 거죠. 왜냐하면 상장 폐지 코인베이스에서 됐는데 이건 뭐 정치적이다, 뭐 SEC가 고소를 하고 이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다시 재상장이 됐지. 이렇게 다시 성공을 하고 재상장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컨셉,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대량 채택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자 최근에 비트코인 ETF 신청돼서 승인됐고 이더리움도 승인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다수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다수는 주식을 하지 코인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방식으로 ETF라 하면 주식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들에게 익숙한 상품을 내놓아서 다수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른 거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몇 개의 코인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사실 이 뭐 라이트 코인이다, 프라이버시 코인들 굉장히 멀쩡하거든요. 프로젝트도 탄탄합니다. 익명성이라는 기술 때문에 이제 다수의 국가에서 뭐 제재를 하고 거래소에 채택을 받지 못해서 상장 폐지가 많이 돼버렸죠. 뭐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요. 프라이버시 코인들 뭐 대시, 모네로, 지캐시, 뭐 호라이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뭐 본인의 소신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만약 제가 저런 걸 투자를 하고 있다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이것처럼 굳이 대중성 없는데 옛날에 뭐 천재의 화가나 옛날에 천재 가수의 그림 혹은 곡에다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매해 새로운 뭐 핫한 가수, 핫한 뭐 화가들이 쏟아지는데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투자자라면 대중 채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좋은 투자는요, 과거 실패를 통해서 꼭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미래의 실패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게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이요, 코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만회하고자 사채를 쓰는 등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하나 깜짝 놀랐던 사실은 그분은 코인을 10년 전부터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이면요, 비트가 얼마나 쌌겠습니까? 심지어 이더리움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점인데요. 투자든 사업이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과거의 실수들 뭐 단타, 선물, 비투, 뭐 핫한 테마, 뭐 불나방 매수 습관 이런 걸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일찍 시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소 느리더라도 비트 이더에 힘을 절반 이상 주면서 매 4년 사이클마다 태풍에 몸을 싣는 지혜로운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